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 왕들의 조묘호, 권력의 이름 피의 정당화. 프롤로그 1468년 9월 세조의 죽음. 세조 이유가 숨을 거두던 날 밤 궁궐은 고요했다. 14년 전 조카 단종의 목을 조였던 그 손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치열한 싸움을. 바로 묘호를 정하는 일이었다. 세종으로 하옵소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종. 왕조를 계승하고 완성한 자에게 주는 이름.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세조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 다만 형의 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을 뿐이다. 하지만 신숙주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되옵니다. 상왕께서는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옵니다. 세조가 마땅하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다. 조는 단순한 존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우리가 한 일은 찬탈이 아니라 건국이다라는, 흘린 피는 범죄가 아니라 필요였다라는. 세조라는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단종의 죽음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질서를 연 위대한 시작뿐이었다. 일부 세조피로 쓴 조. 1453년 10월 계유정난. 수양대군 이유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다. 김종서의 집 마루에는 피가 흥건했다. 70세 노신하는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황보인 이양 조급관.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대신 76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 조카 단종이 떨고 있었다. 숙부. 이게 무슨. 전하, 간신들을 제거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3년 후 1456년 6월. 영월 땅.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17세 단종의 손이 떨렸다. 사약 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결국 사약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제발, 제발. 단종은 끝내 스스로 사약을 마시지 못했다. 결국 내시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 사약을 부어 넣었다. 조선의 6번째 왕은 그렇게 죽었다. 1468년 묘호 논쟁. 세조가 죽자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다. 세종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왕권을 강화했다 해도 찬탈은 찬탈입니다. 남이온 같은 살인파는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다. 신숙주가 반박했다. 세조께서는 혼란한 시기에 왕권을 바로 세우셨소. 어린 왕으로는 나라가 흔들릴 뻔했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태조께서 고려를 끝내고 조선을 세우신 것처럼 세조께서는 문약한 질서를 끝내고 강한 왕권을 세우셨소. 교묘한 논리였다. 찬탈을 건국에 비유한 것이다. 결국 세조로 확정되었다. 그 순간 역사가 다시 쓰였다. 단종의 죽음은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이 되었고 계유정난은 개혁이 되었으며 수양대군은 새로운 조선을 연 건국자가 되었다. 조 하나로. 이부 선조 반계의 불안 조로 메우다. 1567년 7월 예상치 못한 즉위. 하성군 이연은 믿을 수 없었다. 소인이 왕이 된다고요? 명종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왕위는 반계로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이연은 너무 먼 반계였다. 중종의 증손자. 그것도 서자의 아들. 조정 대신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혈통이 약하니 조종하기 쉽겠군. 16세 소년왕 선조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평생 그 불안과 싸워야 했다. 1592년 임진왜란. 전하, 왜군이 부산을 점령했습니다. 한양을 버리시옵소서. 선조는 도망쳤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왕이 도망치는 동안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다. 저런 왕을 우리가 왜 모셔야 하는가? 노비들은 장혜원에 불을 질렀다. 노비 문서가 타는 동안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이순신이 있었다. 명량 한산도 노량. 이순신이 이기는 순간마다 선조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1597년 이순신을 영모로 몰다. 이순신을 잡아들이라. 선조의 명이 떨어졌다. 명부는 왕명을 어긴 죄. 진짜 이유는 달랐다. 백성들이 나보다 저자를 더 따른다. 이순신은 투옥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등에 새겨진 태형의 상처는 평생 남았다. 그러나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야 했다. 다시 나라를 구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순신은 말없이 절을 했다. 하지만 선조는 알았다. 저 눈빛 속의 경멸을. 1608년 묘호 논쟁. 선조가 죽자 신하들은 당황했다. 공이라고는 임진왜란을 겪은 것뿐인데 도망친 왕을 어찌 조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다. 그는 왕세자 시절 명나라와 외교를 담당했다. 현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선종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광해군식이 정치적 계산이 작동했다. 선조로 추승하라. 전하, 그것은 과인도 반개다. 아버지가 종이면 과인의 정통성도 흔들린다. 종계를 올바르게 밝히고 왕업을 중흥하신 공로를 기려야 한다. 조는 과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냉정한 계산이었다. 선조를 조로 만드는 순간 광해군은 조의 아들이 되었다. 반개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도망친 왕은 선조가 되었다. 삼부 인조 반정의 상처 조로 덮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 능양군 이종은 칼을 빼들었다. 광해군을 패하라. 쿠데타였다. 명부는 페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 하지만 진짜 이유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였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조선의 생존을 위해. 하지만 서인들은 그것을 의리를 저버린 죄라고 몰아붙였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는 역적이다. 왕은 광해군이다. 인조는 또 도망쳤다. 선조처럼 공주로 피난 가는 길에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 역적놈아.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혔다. 47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인조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항복이냐 끝까지 버티느냐. 최명길이 무릎 꿇었다. 전하, 백성을 살리소서. 그렇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이냐. 그것이 왕의 도리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309고두래. 조선 국왕 이종 대청황제 폐하께 항복하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갔다. 조선의 왕은 무릎 꿇은 왕이 되었다. 1649년 소현세자의 죽음.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다. 8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웠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했으며 아담샬과 친분을 쌓았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온 것이다. 인조는 두려웠다. 저자가 왕이 되면 나의 굴욕을 비웃을 것이다.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급사했다. 공식 사인은 학질. 하지만 시신의 7 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독살 의혹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1649년 묘호 결정. 인조가 죽자 신하들은 난감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어찌 잊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의혹도 있고. 처음에는 열조로 정해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중국 남당의 황제 이름이 열조였는데 그 역시 찬탈로 집권한 인물이었다. 찔린 것이다. 일주일 후 다시 논의했다. 인조로 하라. 효종은 단호했다.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반정이 아니라 재건이다. 과인의 아버지는 무너진 의리를 다시 세우셨다. 이것이 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효종에게도 조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반정 쿠데타의 주동자이면 자신은 역적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릎 꿇은 왕은 인조가 되었다. 사부 영조 천안 출신의 콤플렉스, 조로 극복하다. 1694년 무수리의 아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었다. 천민. 그녀가 낳은 아들 이금이 훗날의 영조였다.
영조는 평생 그 출신을 숨기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양반가 출신이다. 하지만 소론은 끊임없이 공격했다. 무수리 자식이 어찌 왕이 되려 하는가. 1724년 경종의 의문사. 경종은 병약했다. 4년 내내 알아누웠다. 영조는 왕세제로서 대리청정을 했다. 그런데 경종이 갑자기 죽었다. 게장을 먹은 직후 독살이다. 소론이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영조는 왕위에 올랐다. 평생 그 의혹을 안고 1728년 이인좌의 난. 영조는 역적이다. 진짜 왕을 모셔야 한다.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소론과 남인을 규합했다. 명부는 무수리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 영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었다. 과인이 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왕께서 세우신 왕이다. 반란은 진압되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다. 1762년 사도세자의 비극.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갔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과인을 닮지 못했구나. 사도세자는 궁녀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투가 거슬린다고. 영조는 결단을 내렸다. 뒤주에 가두어라. 1762년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8일을 버텼다. 여름. 뒤주 안의 온도는 50도가 넘었다. 마지막 날 사도세자가 외쳤다. 아버지, 목이 말라요.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들을 죽였다. 1776년 묘호 논쟁. 영조가 죽자 손자 정조는 고민했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개혁군주였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줄이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었으며 52년을 제위하며 조선 중흥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영종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훗날 고종 때 이것이 바뀌었다. 영조로 추승하라. 전하. 할아버지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셨다. 이것은 신분제 조선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탕평으로 붕당의 시대를 끝내셨다. 이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조가 마땅하다. 정조에게도 계산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조가 되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정의 희생이 된다. 영조가 종이면 사도세자는 왕의 아들을 죽인 폐륜의 희생자가 되지만 영조가 조이면 사도세자는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 불가피한 희생이 된다. 그렇게 아들을 죽인 왕은 영조가 되었다. 오부 정조 아버지의 한 조로 풀다. 1762년 11세 소년의 트라우마. 세손 이사는 뒤주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뒤주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8일째. 더 이상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 영조가 말했다. 저것을 보거라. 저것이 왕의 돌이다. 11세 소년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 뒤주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을, 여름 햇살에 달아오르는 나무 냄새를, 아버지의 마지막 신음을. 1776년 즉위. 정조가 왕이 되었다. 첫 번째 명령은 명확했다. 아버지를 사도라 하라. 의로운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셨다는 뜻이다. 신하들은 당황했다. 역적으로 죽은 자에게 시호를?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다. 병든 사람이었다. 1795년 화성 건설. 정조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지었다. 화성. 거기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겼다. 그리고 거대한 성곽을 쌓았다.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을 시작하겠다. 화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조의 꿈이었다. 신분제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규장각을 만들어 학자들을 키웠다.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등용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선언은 위험했다. 사도세자는 역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조는 끝까지 밀어붙였다. 1800년 급사. 정조는 49세에 갑자기 죽었다. 등에 생긴 작은 종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혹이 많았다.
죽기 직전 정조가 말했다. 과인은 아버지의 한을 풀지 못했구나. 1800년 묘호 논쟁. 정조가 죽자 노로는 당황했다. 처음에는 정종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훗날 고종 때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조로 추승하라. 무슨 근거로? 규장각을 세워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었소. 화성을 건설해 새로운 시대를 열려했소. 사도세자를 복권하여 새로운 정통성을 세웠소. 이것이 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 고종은 정조의 사대손이었다. 정조를 조로 만들면 대한제국의 정통성이 강화된다. 그렇게 개혁군주는 정조가 되었다. 육부 순조 세도 정치의 근을 뒤늦게 받은 조. 1800년 11세 왕의 즉위. 정조가 갑자기 죽었다. 후계자는 11세 소년 순조뿐이었다. 전하는 아직 어리시옵니다. 정순왕 후가 수렴청정에 나섰다. 영조의 계비. 83세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 안동 김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평안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명분은 명확했다. 서울 양반들이 우리를 차별한다. 평안도 사람은 과거에도 합격할 수 없다. 5개월. 반란은 치열했다. 정주성에서만 3개월을 버텼다. 결국 진압되었지만 조선은 흔들렸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 정순왕 후가 명을 내렸다. 사학을 금합하라.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승훈, 정약종이 처형되었고 정약용이 유배되었다. 주문모 신부가 자수했다. 제가 나가면 신자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문모는 새남터에서 처형되었고 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죽었다. 1830년 효명세자의 죽음. 순조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아들 효명세자였다. 효명세자는 19세에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정조처럼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갑자기 죽었다. 22세. 각혈을 하셨습니다. 순조는 무너졌다. 아들이 죽고 딸들도 잇따라 죽었다. 왕은 웃음을 잃었다. 1834년 순조의 죽음. 순조는 45세에 죽었다. 묘호는 순종으로 정해졌다. 당연했다. 세도 정치에 휘둘린 왕. 큰 업적도 없었다. 1857년 23년 후의 역전. 순조가 죽은 지 23년이 지났다. 손자 헌종도 죽고 이제 왕은 철종이었다. 철종은 순조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다. 순종 대왕을 순조로 추승해야 하옵니다. 무슨 근거로? 홍경래의 난을 평정하셨고 천주교라는 사학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시 세운 것과 같사옵니다. 철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철종은 순조의 양자였다. 양아버지가 종이면 자신의 정통성도 약하다. 하지만 양아버지가 조이면 새로운 왕조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은 순조가 되었다. 죽은 지 23년 만에. 에필로그 조의 진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은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그중 묘호를 받은 왕은 25명, 그중 조를 받은 왕은 7명, 태조 포함. 태조는 나라를 세웠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도망쳤다. 방계 출신이었다. 인조는 쿠데타로 집권하고 청나라에 무릎 꿇었다.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아들을 뒤주에 가뒀다. 정조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었다. 순조는 세도 정치에 휘둘렸다. 죽은 지 23년 만에 조가 되었다. 공통점이 보이는가? 태조를 제외한 모든 조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세조는 찬탈자였고 선조는 방계였으며 인조는 반정 주도자였고
영조는 천민의 아들이었으며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었고 순조는 세도 정치의 꼭두각시였다. 그들에게는 조가 필요했다. 조는 면죄부였다. 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건국이다라는. 조는 방패였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왕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조는 선언이었다. 역사는 나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조선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들은 종이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켰다. 종이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 종이다. 정종, 문종, 단종, 예종, 중종, 인종, 명종, 현종, 숙종, 경종, 헌종, 철종, 고종. 모두 종이다. 종은 정당한 계승을 의미한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명분 그대로. 하지만 조는 단절을 의미한다. 이전을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순조의 경우. 순조는 더 특별하다. 다른 왕들은 살아있을 때의 업적이나 정치적 상황으로 사후 즉시 조를 받았다. 하지만 순조는 죽은 지 23년이나 지나서 조가 되었다. 왜? 후대 왕들의 정통성 때문이었다. 헌종도 철종도 모두 순조와의 관계로 왕위에 올랐다. 순조가 종이면 그들의 정통성도 약하다. 이것은 조의 본질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조는 죽은 왕을 위한 이름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생존 도구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왜 피를 흘린 자들이 조가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피를 흘렸기에 조가 필요했고 조를 받았기에 피가 정당화되었다. 조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름이 아니다. 역사를 지우는 이름이다. 단종의 비명을 지우고 광해군의 외교를 지우고 청나라 앞에서의 무릎을 지우고 뒤주 속 사도세자의 신음을 지우고 세도정치의 무능을 지우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 위대한 시작이라는